자, 오늘은 유전자 발현 조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유전자 발현 조절을 배우기 전에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유전자 구조 차이를 가지고 먼저 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가 발현되면 이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DNA로부터 mRNA로 또는 tRNA로 아니면 rRNA로 이렇게 전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 R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암호죠. 코돈이 이제 아미노산의 형태로 이제 번역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유전자들이 발현되는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 앞서서 우리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유전자 구조를 차이점을 갖다가 볼 건데요. 먼저 이제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가 발현되는 이 조절 부위라는 게 있어요. 조절 부위. 조절 부위가 있는데 조절 부위가 여러 개의 유전자를 한꺼번에 동시에 조절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조절 부위가 여러 개의 유전자, 그렇죠?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의 유전자, 여러 개의 하나의 조절 부위죠. 그렇죠?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라 하나의 조절 부위가 여러 개의 유전자를 동시에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핵세포. 원래 둘 간에 이제 이 원핵세포가 DNA 길이가 더 짧죠. 그런데 이제 진핵세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조절 부위 하나가 하나의 유전자 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의 조절 부위가 하나의 유전자 발현 조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두 개가 이제 특징이죠, 그렇죠? 하나의 조절 부위가 여러 개의 유전자를 동시에, 그러니까 유전자가 여러 개 있는데 하나가 그거를 다 컨트롤하는 반면에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컨트롤 부위에서는 하나의 유전자만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합성에서도 배웠지만 이게 이제 진핵세포라고 우리가 쓸게요. 진핵세포의 경우에는 원핵세포하고 달리 인트론하고 엑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핵세포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트론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엑손만 있는 거야. 얘들은 인트론이 없다. 진핵세포의 경우에는 인트론이 제거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교육과정에서 가공 과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전공 과정에서는 이거를 이제 스플라이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플라이싱 과정을 거치게 돼. 그러면 이제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러한 전사 과정에서 인트론이나 엑손, 선생님 옆에다 잠깐 그림을, 이게 전체가 다 예를 들어서 전사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엑손이라고 보면 되고요. 요게 이제 인트론 부분이야. 인트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인트론 부분만 인트론 삭제가 되고 나머지는 뭐만 엑손만 이렇게 결합되니까 길이는 뭐 이제 짧아지겠지, 그쵸? 길이가 짧아진단 말이야. 뭐가? mRNA가 짧아지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얘들은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인트론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엑손만 남아가지고 원래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인트론이 없어요. 그냥 다 엑손이야. 그 전사가 되고 나면 그대로 엑손을 다 갖게 되는 이러한 형태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진핵세포는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게 이러한 전사 과정은 핵에서 일어나지만 단백질 합성은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원핵세포는 이제 핵이 없기 때문에 이 전사와 번역이 동시에 다 세포질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이런 유전적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러한 유전자들이 어떻게 발현되냐, 그거 발현되고 발현되는 게 이제 조절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주는 포커스. 이게 가장 큰, 요즘에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진로를 어떤 연구원, 신약 개발이다, 생명공학이다, 아니면 화학공학이다 이런 연구원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될 분야가 이 유전자 발현 조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에서 선생님이 포스팅한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마이크로 RNA라는 거하고 siRNA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도 참고 이제 유전자 치료에 쓰이는 거죠. 이 RNA가 RNA 전사를 이제 억제하면서 이제 그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요즘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서울대학교 생명과학과에는 김빈내리 교수가 이 부분에서 최고 권위 있는 부분으로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원핵세포에서 대장균이 대표적이죠. 원핵세포 대장균의 유전자 발현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유전자 발현의 조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대장균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원핵 생물에 대해서 대장균. 네. 대장균. 대장균 여러분들 알죠? 대장균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는데 간균이라고 그래, 간균.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럼 대장균은 요 안에 이제 뭐가 있어요? 핵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원형의 DNA를 하나를 갖게 됩니다. 원형 DNA. 원형의 DNA를 가져요. 그럼 이 원형의 DNA 안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유전자 발현 조절 부위들이 존재를 할 텐데요. 자, 좀 확대해서 봅시다. 대장균의 한번 우리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장균의 특징은 유전자 수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대장균의 유전자 수. 참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요. 유전자 수가 얼마냐? 대장균의 유전자 수는 약 뭐 이 정도 된대요. 42,800 4288개. 예, 4288개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염기쌍 수가 있어요. 염기쌍수를 보통 우리가 논문을 보면 이제 이렇게 써있어요. BP 이렇게 써요. BP. 예. 요건 이제 베이스 페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몇 개 정도 있냐면 464만 개 정도 있대요. 464만 개가 있다. 염기쌍 유전자 수가 4288개니까 뭐 되게 적잖아요.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적게 가지고 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사람은 얼만큼 됐냐? 사람의 유전자 수는 여기 사람 유전자 수 여러분들 몇 개로 알고 있어요? 사람 유전자 수는 25,000에서 3만 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25,000에서 3만 개 정도 돼. 예. 염기쌍수는 사람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얘가 464만 개인데 얘는 사람은 32억 개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훨씬 이제 짧은 거죠. 그래서 대장균은 이제 유전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밝혀져 있어서 대장균에 대한 실험 관련 논문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대장균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서 대장균은 유전의 어떤 조절이라든지 유전자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밝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대장균들을 우리가 좀 DNA를 확대해서 조금만 더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원형 DNA가 있다 그러면 여기도 DNA니까 두 가닥이다. 두 가닥이면 이 유전자 부위가 이제 되게 많죠. 이들이 이제 염기쌍들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특정한 한 부위, 특정한 한 부위가 있어요. 내가 어떠한 형질을 하나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여하는 조절 부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만큼 우리가 조절 부위라고 하죠. 이게 조절 부위. 조절 부위다. 그러니까 이 조절 부위 중에서 특정한 조절 부위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이제 오페론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특정 유전자 부위 이렇게 쓸게요. 네. 특정 유전자 부위. DNA 상의 특정 유전자 부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오페론이라고 그래요. 오페론 이렇게 불러요. 네. 그러니까 이 오페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조절 부위에는 그럼 어떠한 애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 오페론이라고 하는 건 유전자 부위에 그냥 DNA 염기서열만 쭉 있는데 이 DNA 염기서열들이 특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페론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모터. 프로모터가 있어요. 여러분 프로모터 우리 전사할 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프로모터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뭐 하는
역할? 그렇지. RNA 중화 효소가 결합하는 거. 그러니까 프로모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작동 부위라는 게 있어요. 작동 부위라고 하는 염기서열의 DNA 염기서열. 그리고 구조 유전자라고 하는 이 특별한 부위들이 3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개의 유전자, 프로모터 하나에 여러 개의 유전자를 포함한 유전자 조절 단위야. 그지? 네. 특정 유전자 부위가 있는데 이 프로모터 하나하고 이 작동 유전자, 구조 유전자를 포함한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페론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대장균을 중심으로 이런 오페론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오페론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구조, DNA 상의 구조를 잠깐 보면 이렇게 두 가닥을 그려. 이렇게. 여기 이제 DNA가 두 가닥이니까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한 줄로만 이렇게 표현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게 DNA다. DNA. 그리고 DNA 상의 이제 방향을 얘기를 하면 이쪽이 만일에 이제 5'이다. 그럼 이쪽은 여러분 3'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조금 우리가 두껍게 표현을 해서 구분하기 쉽도록 해보겠습니다. DNA가 두 가닥이 있다. 그럼 이게 전체가 이제 여기가 이제 조절 부위를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절 부위. 삐뚤어졌는데. 조절 부위에 구간을 나누는 거야. 요만큼 염기서열들이, 여기 염기서열들이 막 있는 거지, 그치? 염기서열들이 막 있는데, 요만큼의 부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조절 유전자라고 불러요. 조절 유전자. 뭔가가 조절하는 유전자들이 있는 거지. 유전자가 있는 거야. 이 오페론이라고 하는 거 전체를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가 여기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다른 데서는, 락아이, 이렇게 저땅 오페론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조절 유전자 부위가 있고 이만큼 떨어져서 이만큼 떨어진 부위에 있어. 뭐가 있느냐? 그럼 여기는 프로모터가 있어요. 프로모터. 우리가 P 이렇게 쓸게요. 여기는 우리가 I 이렇게 씁니다. I 이렇게 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프로모터 옆에는 또 다른 한 부위가 있어요. 염기서열 부위가. 네. 이거는 우리가 무슨 O 이렇게 쓸게요. O. 여기는 작동 부위라 그래. 작동 부위. 그리고 이 뒤쪽 작동 부위 뒤에는 이제 3개의 구간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유전자가 있는 거야, 여기 또. 유전자 1, 유전자 2, 유전자 3 이렇게 씁시다. 유전자 3. 그래서 이 부분 전체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조 유전자다 이렇게 불러. 구조 유전자.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야. 이 전체를 다 오페론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전체가 다 오페론이 아니라 오페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다 표현을 할게. 이 프로모터에서 어디까지 쓰냐면 구조 유전자까지. 우리 위에서 썼죠. 그쵸? 이 프로모터에서 구조 유전자까지를 우리는 오페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빠져 있어요? 조절 유전자 부위는 오페론에서 제외합니다. 오페론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절 유전자라고 하는 데서는 이 오페론 바깥에 있는 것은 뭐를 만들어내냐면 이제 조절을 하는 물질들을 만들 건데, 얘가 억제 단백질을 만들어요. 억제 단백질을 만든다. 백질 생성합니다. 그럼 이 억제 단백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디에 가서 붙냐면, 억제 단백질은 프로모터에 결합해. 프로모터에 결합합니다. 프로모터에 결합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억제 단백질이라는 게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단백질이, 만들어졌다, 얘가. 그럼 이 만들어지는 애가 이제 어디 가서 붙을 거냐면, 요 프로모터라고, 작동 부위.
선생님이 잘못 썼는데, 예. 작동 부위. 작동 부위에 결합을 해. 작동 부위에 결합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프로모터라고 하는 부분에서 RNA 중합 효소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RNA 중합 효소가 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DNA의 주형 가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5에서 3번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만들어낼 거야. 그치? 만들어낼 건데, RNA를 만들어낼 건데, 여기에 이제 억제 물질이라는 게 결합이 돼버리면, 이 RNA 중합 효소가 이동을 못해요. 이 구조 유전자에 있는 데까지. 예. 구조 유전자까지. 예.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전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예. 그래서 억제 물질이라는 거는 작동 부위에 결합한다. 그래서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을 못합니다. 결합 안 돼.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전사가 안 일어난다. 이해되겠죠, 그렇죠? 이제 전사가 안 일어납니다. 프로모터 뭐 한다 그랬죠, 여러분? 예. 프로모터는 RNA 중합효소 결합 부위라고 그랬어요. RNA 중합효소 결합 부위입니다. 결합. 그게 어디? 예, 프로모터라고 하는 부위. 이 부위. 그럼 작동 부위는 누가 결합한다 그랬어요? 작동 부위.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이 작동 부위에는 억제 단백질이 결합하는 자리가 우리는 이제 작동 부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유전자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사실 쓴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얘네들은 이제 특정 단백질 생성하는 DNA상의 암호화 부위라고 그래요. 암호화 부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이게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사실 여기 있는 거지. 구조 유전자 부분에서 어떤 물질들을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이제 뭐가 된다. 어떤 형질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실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형질들이 만들어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오페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오페론이 조금만 더 이제 부연 설명하면, 자 밑에다가 설명을 해볼게요. 오페론이 이제 우리가 배울 건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울 것들은 이제 하나만 이제 논해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저당 오페론. 우리 책에 많이 나오는 저당 오페론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 이제 몇 가지는 이제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페론은 여러 개 있어요. 원핵의 경우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유도성 오페론이라는 게 있어요. 유도성 오페론.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오늘 공부할 저당 오페론입니다. 이제 영어로 이렇게 써, 얘들아. 락토스 오페론. 좀 이렇게 써야 되겠네. 락토스 오페론 있어. 이거 뭐니? 락오페론이라고 그래서 줄여서 이제 락오페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 유도성 오페론이라는 건 평상시는 작동을 안 해. 이 유전자 발현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했던 건데, 눈썹털 같은 경우 있지 않니, 얘들아? 눈썹털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어느 정도 자라면 잘 안 자라는 것처럼 보이잖니, 그치? 그러니까 평소 때는 잘 안 자라. 근데 이거를 깎으면 어떻게 되니, 이제? 깎으면 이제 이게 다시 나오죠. 그치? 눈썹이 다시 자란단 말이죠. 그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 평상시는 가만히 있어. 근데 어떠한 자극이 딱 주어지면 그때부터 유전자가 이제 작동이 돼서 발현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도성 오페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평상시는 억제돼 있어요. 평상시는 억제돼 있다가 저당 오페론은 저당이 있으면 그때에 대해서 전사가 일어나. 발현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도성 오페론이라고 그래요.
유도성 오페론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억제성 오페론이라는 게 있어. 억제성 오페론은 이제 트립토판 오페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트립토판 오페론. 그래서 이건 이제 TRP 오페론이라 그래. TRP 오페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억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 반대, 그치? 이 억제성 오페론은 평상시는 늘 일어나. 평상시는 전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발현되는 거예요, 발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머리카락 생각하시면 되겠죠? 머리카락은 어떻게 돼? 매일 머리카락이 자라지, 그치?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이 케라틴 단백질을 구성하는 것들은 항상 발현돼서 계속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유도성 오페론들은 뭐야? 이 눈썹 털 같은 경우에, 예. 아니면 우리가 채모에 있는 이런 털 같은 경우에, 예. 이런 것들은 평상시는 억제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이제 자극을 주면 전사가 일어나는 거. 이게 여기서는 이제 저땅이 된 거고, 억제성 오페론은 평상시 늘 전사가 됐다가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이제 대장균 내에 존재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억제돼. 전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억제성 오페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러한 오페론에 대한 내용들은 누가 이제 얘기를 했냐면 1961년도에 우리가 생물학 역사에서도 제가 이야기하던데, 자코브라고 하는 사람하고 모노라고 하는 분이 이 오페론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제 저땅 오페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땅 오페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땅 오페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먼저 시간에 좀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억제성 오페론이 아니고 유도성 오페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도한다. 이거 뭐냐면 저땅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저땅이라는 게 있을 때 그 조절 부위가 작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무슨 얘기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저땅이라고 하는 대장균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장균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장균 원핵세포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땅이 있을 때 저땅을 대장균이 이용할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대장균이라고 하는 생명체, 대장균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 다 포도당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땅은 이당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니까 얘를 분해해야 돼. 분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저땅 분해하는 효소가 필요하지, 그치? 예. 그러니까 저땅 분해 효소의 생성을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생성을 조절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작동이 되는지를 첫 번째, 저땅이 없을 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다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 저땅이 없을 때. 그럼 저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대장균을 키울 때 보통 우리가 영양소로 포도당을 집어넣어 준단 말이야. 포도당만 있을 때. 포도당만 있을 때야. 그러면 이 유도성 오페론이라고 하는 거는 저땅이 있을 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땅이 없어요. 그럼 작동을 안 하겠지, 그치? 예. 저땅 오페론이 작동 안 하는 거 아니야? 안 한단 말이죠, 그쵸? 저땅 오페론은 작동을 안 하겠죠, 그쵸? 유전자 발현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예, 유전자 발현이 안 되는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발현이 안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A가 있어요, DNA. 두가닥 DNA. 얘들아. DNA 이제 오페론은 뭐하고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뭐 했다 그랬어요? 자, P, 뭐지? 얘들아? 예, 프로모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O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예, 작동 부위야. 작동 부위. P라고 하는 거는 프로모터. O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퍼레이터. 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오퍼레이터 뒤에, 작동 부위 뒤에 이제 구조 유전자가 3개가 있다 그랬어요. 구조 유전자 이렇게 3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 락G라고 그래. 락Z, 락Y,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A. 이런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이런 유전자. 유전자. 그래서 이 3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조 유전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구조 유전자.
요게 이제 오페론이잖아. 근데 요 오페론 바깥에 조절하는 애가 있어. 오페론 바깥에 조절하는 애. 그게 뭐야? 뭐가 있다 그랬죠? 조절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I 이렇게 쓸게. I. 조절 유전자. 이게 되게 여기가 이제 거의 조절하는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애란 말이죠. 여기에 초점 삐뚤어진 건가? 영상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예, 이렇게 조금 삐뚤어졌네요. 제가 쓴 게. 미안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저 땅이 없어요. 저 땅이 없을 때 이 조절 유전자는 전사가 일어나. 전사. 유전자니까 이제 발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발현. 예, 이렇게 봅니다. 조절 유전자 항상 발현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발현된다는 거는 항상 중심 원리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전사가 일어나요. 전사. 그럼 DNA에서 전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뭐를 만들겠어요? 그렇죠. RNA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RNA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RNA가 전사돼서 이제 번역을 해. 그치? 그럼 이 번역되면 뭘 만드니? 단백질을 만들겠지.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뭐 이렇게 그려볼까? 우리 효소 그릴 때도 이렇게 그렸었는데, 자, 이런 단백질들을 만들어냈다. 단백질. 이게 이제 억제 단백질이야. 단백질인데, 억제 단백질이라 그래. 억제 단백질들을 만들어요. 그럼 이 억제 단백질은 항상 만들어지는 거야. 이제 대장균 내에서 늘상 얘네들이 만들어져서 작동하고 만들어져서 작동하고 뭐 이런 식이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제 어디로 가? 이제 억제 단백질 우리가 오페론에서 뭐라고 배웠었죠? 어디에 결합한다? 네, 그렇죠. 작동부에 결합하러 간다고 얘가. 작동부에 쭉. 자, 가자. 자, 전 단백질 합성했니? 단백질 합성했어요. 예, 전사 아까 일어났죠? 이동해 가. 그래서 어디 가서? 예, 여기 가서. 작동부에 가서 결합한다고 얘가. 이렇게. 결합을 해. 그럼 이 결합해서 딱 있는 거야, 지금. 여기 결합해서 딱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오냐, 이제. 예. 이제 전사가 일어나려고, 프로모터 자리에 누가? RNA 중합효소가. 자, RNA 중합효소, 폴리머레이즈가 결합이 안 돼요. 결합이 안 일어나는 거야. 왜냐면 요 억제 물질에 부착한 이제 단백질이 프로모터 일부 영역하고 이렇게 겹쳐요. 그래서 얘가 일단 작동부에 탁 결합돼 있으면 이 RNA 중합효소의 분자가 프로모터에 결합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합이 안 되면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RNA 중합효소는 말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RNA를 합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어떤 RNA를 합성하려고 그러냐면 이 구조 유전자에 필요한 것들. 예. 그래서 이 유전자에서는 젖당과 관련된 젖당 분해와 관련된 효소를 생성할 거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이제 젖당을 이용을 해가지고 에너지원을 살려간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젖당이 없어요. 젖당이 없잖아. 그치? 젖당이 없으니까 굳이 얘가 안 만들어져도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결합이 안 되면, 네. 그러면 뭐가 안 일어난다? 전사가 안 된다. 전사가 안 되면 이 관련된 효소 생성도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네. 그래서 전사가 아니라 젖당이 없을 때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억제되고 있는 상태죠. 젖당이 없을 때.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조절 유전자 항상 발현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우리가 여기 락지, YA 이런 거 써줬잖아요, 선생님이. 예, 그치. 그거 어떤 건지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그러면 이제 락Z 뭐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뭔지를 묻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 젖당 분해 효소 생성 유전자예요. 유전자 보이나? 아이고, 넘어갔네. 예, 예.
저땅 분해 요소 생성 유전자고, 두 번째 락 Y는 저땅 분해 요소가 이제 세포막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제 세포질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대장균 안으로, 그래서 세포질 내로 얘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니까 얘들은 투과 효소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세포막 안으로 저땅을 가지고 들어오기 위한 투과 효소 유전자 이렇게. 그 다음에 락 A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정확하게 이게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이거는 아세틸 전이 효소 유전자라고 그래. 아세틸 전이 효소 유전자. 요 세 가지야.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저땅 분해 효소 유전자를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선생님이 다시 얘기를 할 텐데요. 뭐냐면 저땅 분해 요소를 우리 여러분 뭐로 알고 있어요? 락토스로 알고 있죠, 그쵸? 락토스야, 얘들아. 저땅 분해 요소 락토스를 만들어야 돼. 근데 이 락토스를 실제 뭐라고 이제 우리가 확적으로 부르냐면 베타 갈락토시데이즈 이렇게 불러. 베타 갈락토시데이즈 같은 거 저땅 분해 효소. 예. 베타 갈락토시데이즈. 예. 그 가수 분해 요소죠. 그쵸? 예. 여러분들 우리가 저땅 불내증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했어요. 우유 마시면 소화 안 돼가지고 설사하는 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저땅 분해 요소가 없게 되면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에 분유나 우유 이제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들이 이제 설사할 때가 있다고. 설사. 왜냐하면 저땅을 분해하지 못해서 설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한테 이제 치료약들을 뭐 집어 넣어주든가 뭐 아니면 저땅 분해 요소가 포함된 우유를 먹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예.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저땅 분해 요소는 락토스, 베타 갈락토시데이즈고, 투과 요소 유전자라고 하는 건 이제 폴미에이즈라고 그래. 폴미에이즈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세포막,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세포막 안쪽으로 저땅으로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아세틸 전이 요소, 이거는 트랜스 아세틸레이션이라 그래. 예. 아세틸레이즈라고 그러는데, 얘들은 아직까지 기능을 몰라. 내가 다들 모르겠어.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찾아서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땅이 없을 때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땅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땅이 그러면 있을 때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느냐? 예. 그러니까 뭐 저땅 오페론이가 아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유도성 오페론 저땅 유전자 작동해야지, 그렇죠? 저땅 오페론이 작동을 하겠죠. 작동을. 그럼 이제 유전자가 발현이 된단 말이에요. 유전자 발현되면 뭐가 되겠어요? 이제 관련된 효소. 우리 선생님 바로 위에서 우리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땅이 이제 없을 때는 이렇게 작동이 되는데, 저땅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이제 DNA를 한번 그려볼게요. 두 가닥의 DNA가 있다. DNA. 그럼 여기 이제 오페론 바깥에 위치하는 애가 하나 있다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프로모터. 그다음에 또 뭐 있니? 오페레이터에는 누가 억제 물질이 결합할 수 있는 이런 부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냥 모식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구조 유전자 부위들 있죠. 락 G, 락 Y, 그 다음에 락 A, 이런 부위들이 있는 거야. 자, 됐어요. 자, 프로모터. 이게 좀, 이거 구분을 하려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색칠을 하게 돼요. 자, 됐고. 근데 여기 이제, 선생님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절 유전자. 조절 부위. 예. 자, 이제 뭐라 그랬어? 여기는 항상 발현된다 그랬어. 항상 발현. 얘는 항상 발현. 예. 그럼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저땅이 들어온 거야. 대장균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상황을 한번 볼까? 배지가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 배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대장균들이 이렇게 살아. 근데 이 배지를 만들 때 이제 뭘 집어넣어 준 거야? 포도당을 넣어주면 좋은데, 여기다 이제 실험하는 실험자 사람이 저 땅을 집어넣어 준 거야. 그랬더니
여기 있는 이제 대장균 입장에서 뭐라 그러니 이제 포도당을 좀 넣어주지. 포도당 넣어주면 금방금방 에너지원으로 바로 이용할 텐데 이 양반은 왜 젖당을 넣어줬을까? 그러면 젖당도 그러면은 탄수화물이니까 내가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야지. 포도당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혼자 햇소리 했네. 보이지도 않는데. 예,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젖당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조절 유전자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예, 전사. 나는 항상 발현돼요. 나는 전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네, 한 가닥에 이제 RNA를 만들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RNA 전사에서는 mRNA 얘기니까 전사가 일어났어. 그럼 얘네들은 스플라이싱 일어나니? 가공 과정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원핵세포는 없다 그랬어. 원핵세포는 인트론이 없어요. 전부 다 엑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스플라이싱 같은 거 안 일어난다고. 그대로 세포질에서 다 바로 뭐로? 네, 여기 이제 이렇게 소단위 체리보점, 대단위 체리보점이 만나가지고 mRNA의 5번에서 3번 방향으로 이동해 가면서 뭐를?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어내겠지. 이렇게 쭉 만들어. 그래서 이제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번역 과정을 거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제 뭐니? 이렇게 억제 물질을 쫙 만들어. 억제 물질을 만들었다. 색칠해야지. 답답하면 스킵하고 넘어가야지 뭐. 네. 억제 단백질. 자, 여기까지는 그대로 돼. 근데 이제 뭐냐면 젖당이 들어왔잖아. 젖당이 들어오면 이제 특이한 게 하나가 형성이 돼요. 뭐냐면요, 젖당 유도체라는 게 하나가 있어. 젖당 유도체. 네. 젖당 유도체라고 하는 물질이 이렇게 생긴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 그냥 동그라미 있게 칠해야 됩니다. 이 젖당이 없을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 젖당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 젖당 유도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진 거야. 예, 그래서 젖당 유도체가 딱 결합을 해. 누구랑? 억제 단백질하고 결합. 그럼 얘 이제 어떻게 되냐? 구조가 바뀌어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슉.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렵네. 이 실시간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어렵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바뀝니다. 구조 변화. 구조 변화. 예. 여기 이제 누가 붙은 거야? 아까? 예, 누가? 젖당 유도체. 예. 젖당 유도체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억제 단백질 구조를 바꿔버려. 예. 됐지? 그러면 얘가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작동 부위의 결합을 하나는 못하냐?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작동 부위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지금 여기 끝에가 이렇게 작동 부위에 결합이 안 돼. 됐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프로모터가 이제 여기 가서 이제 결합을 하는 거야. 프로모터가 쫙. 나 프로모터 프로모터 아니야. RNA 중합효소. RNA 중합효소가 어디에? 프로모터 자리에 다 결합해. 자, RNA 중합효소 결합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동해야지. 전사가 이러는 거야. 전사 과정이 되면 이제 여기 있는 유전자들을 이제 번역을 해요. 그러면 이 RNA 중합효소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 이동해 왔다. 여기 무슨 자리니? 락제트 자리야. 락지 자리. 유전자 1번 자리에 얘가 이렇게 이동해 왔다. 이렇게 이동하면 여기 있는 유전자를 이제 전사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그렇지, 이제 RNA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락지에서 발현된 mRNA가 전사가 쭉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락 Y로 오면은 여기서도 전사가 또 딱 일어나고, 락 A에 오면은 여기서도 전사가 이렇게 나서 계속 이동해 가고, 이 RNA 중합효소는 계속 신장하고 있다가 종결 자리에 오게 되면 더 이상 전사가 일어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분리돼서 나가는 거죠. 분리돼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그 mRNA들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게 다 mRNA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자, 색깔을 조금 쓸게. mRNA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전부 다. 얘도 mRNA.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위에서 봤던 요 효소들 있잖아요. 이 효소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 다음에 무슨 과정이 거치니? 번역 과정이 거치는 거지. 다 번역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단백질들을 만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단백질이다. 안에가 이렇게 쏙 들어간 이러한 단백질을 만든다. 그리고 얘는 뭐 이렇게 생긴 거다. 이 3차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이게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단백질 합성해서 공부를 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이 다 어디로 이동해야 돼? 자기 기능을 하는 장소로 다 이동해야지. 얘네는 뭐 이렇게 만드는 거다. 이러한 단백질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단백질들을 아까 이름 뭐라고 다 불렀는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네. 이건 저당 분해 요소. 얘네들은 저당 분해 요소. 베타 갈락토스테이즈.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갈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의 유전자 구조 차이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트론이 원핵세포에는 없어. 얘네들은 인트론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진핵세포는 스플라이싱 과정, 가공 과정을 거쳐서 RNA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짧은 RNA를 만들어지고, 원핵세포의 경우에는 하나의 조절 부위가 여러 개 유전자를 종치해. 우리 오페론에서도 그렇게 됐죠. 예, 여기 조절 부위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 관련된 유전자들을 다 얘가 조절하는 거야. 이 하나가. 예. 진핵세포는 하나의 조절 부위가 하나의 유전자 발현에 관여한다. 그러니까 좀 더 되게 복잡해요. 훨씬 더 많은 형질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페론이 뭐냐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잠깐 언급을 했죠. 오페론에서 주의해야 할 거 여러분들 얘기하면, 오페론은 어떤 조절 부위인데, 특정 유전자의 조절 부위인데, 프로모터, 작동 부위, 그 다음에 구조 유전자 3개로 되어 있고, 이 조절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오페론에서 제외되어 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예. 억제 단백질을 생성하는 거는 어디? 조절 부위. 프로모터는 RNA 종합 효소가 결합하는 부위. 작동 부위는 억제 단백질이 결합하는 부위. 구조 유전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페론의 두 종류. 이런 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서 전공 공부할 때 좀 더 깊이 공부하면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예,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당이 없을 때, 저당 오페론은 작동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도성 오페론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자극이 있으면 유도된다 이거야. 예.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눈썹을 밀어버렸다. 눈썹을 밀어버리면 그 자극 때문에, 눈썹을 밀었을 때는 그 자극 때문에 이렇게 눈썹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된다는 얘기죠. 어떤 자극이 있어야 유전자 발현이 이제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이 있을 때 저당 오페론이 작동을 하게 되는 부분들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여러분들한테 참고적으로 이야기할 내용들만 잠깐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저당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소아에서 배웠잖아요. 그쵸? 예. 소아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당을 분해하는 데 관여하는 효소가 우리가 이제 저당, 락토스, 그쵸? 락테이즈, 그쵸? 예. 저당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 이제 락토스라고 그러잖아요. 락토스. 얘가 분해되면 이제 뭐가 돼요? 포도당하고, 뭐로? 그렇지? 갈락토스로 되잖니? 예. 갈락토스.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가 락테이스라고 해. 이거를 우리가 저당 오페론에서는 베타 갈락토시데이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잠깐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화학 구조식을 한번 해볼 테니까, 맨날 말로만 들었는데 화학 공부할 때 화학 구조식을 보면 이렇게, 보통 우리가 탄수화물을 할 땐 육각 구조를 이렇게 그려요. 그쵸? 육각 구조가 2개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2개 붙어 있는데, 요 중간에 이제 누가 있냐면 산소가 이렇게 껴 있어. 산소. 여기 산소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양쪽에는 똑같이
이런 것도 있어. CH2OH라고 하는 반응기가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OH. 얘는 이거하고 반대쪽에 OH. 그 나머지들은 이제 같아. 여기는 OH, 얘도 여기에 OH, 여기에 또 OH, 여기 OH. 예. 그리고 하나 특징적인 거는 이제 여긴 육각구조니까 여기 이제 탄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탄소는 여기 이제 탄소가 6개가 여기 이제 써 있잖니.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들어가 있는 거야. 그쵸? 6탄당이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되냐면 산소가 여기 들어가 있어. 얘도 여기가 산소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제 이런 대칭 구조를 어쨌든 가지고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얘가 이제 락토스는 가수분해 요소란 말이야. 가수분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 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각각 이제 형성이 되는데, 자, 다시 육각형을 그려볼게. 예, 육각형. 조금 움직여야 돼. 여기도 육각형. 여기에 산소가 있다 그랬죠, 그쵸? 산소가 있어요, 똑같이. 산소가 들어가 있고, 이 위쪽에는 다 똑같이 CH2OH, 얘는 이쪽에 뭐 OH, 여기에 OH, 여기에 OH,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이제 CH2OH. 근데 똑같은 거죠, 그쵸? 예, 다 같이 붙어 있어. 얘는 아래쪽에 OH, 여기에 OH, 여기 OH.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가운데 이제 산소가 붙어 있었는데, 얘가 이제 떨어져야 되면서 이쪽에 뭐가 들어가냐면, OH 이렇게 들어가. 얘는 이쪽에 OH 이렇게 들어가. 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것이 이제 이게 물이 들어갔잖아요. 여기 산소 하나 있는데 산소 하나 있고 이제 H2O가 들어갔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수되니까 여기 이제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물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얘가 이제 갈락토시데이즈야. 갈락토스. 얘는 포도당. 이렇게 돼. 네, 포도당이 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분해를 해야 이제 포도당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갈락토스라고 하는 것도 또 이제 뭐 이성질화 효소라든가 다른 작용에 의해서 이제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이제 대장균이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잠시 이제 이거 탄수화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진행되는 건 이제 가수분해 과정이고, 이렇게 진행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결합돼야 되잖아요. 결합되면 이제 뭐가 빠져나오겠어? 이제 물이 빠져나오겠지, 얘는. 그지? 예. 그래서 얘들은 탈수 반응되면서 이제 결합된다. 축합 반응,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예, 참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